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업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율을 조정 및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수산 소장 이유진입니다. 먼저 검토 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의 삭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평택시 농업 발전 및 농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향후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개정 이유에 보면은 이제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택시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귀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귀농. 예예. 우리 연간 그 평택시에 귀농하시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연간 정확히 이제 파악된 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귀농교충 교육을 통해서 하는 이제 분들은 30에서 4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귀농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 관내에 귀농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로 현재까지는 이제 대부분 우리 기존 농가들의 자녀분들이 타 직장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또 개중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중에 농지를 마련하고 소규모로 와서 영농을 하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평택시에서 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주말 농장식으로다가 그런 그 농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경영체 등록을 한 한자에 대해서 이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체 등록. 예, 예. 그러면 300평 이상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 1000평방미터 이상. 그렇죠. 1000평방미터 그 규모인데 지금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은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지 전이나 답이나 임야는 안 되는 거고. 예, 자기가 경영체 소유하거나 안 그러면 임대가 가능하거나 해서 예. 그 이제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은 경영체 등록이라 하면 농지에 한해서예요. 면적이 1000평방미터 약 한 300평 이상 그런 규정이고. 그럼 이 양봉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양봉 농가를 기준을 둘 때. 양봉농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양봉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해서 이제 등록을 아니, 그러니까 한 아는데요. 예, 이제 벌을 키우는 분들이 양봉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기준 면적 기준을 어떻게 두시냐? 그 면적으로 안 하고 이제 봉군이라고 해서 봉군, 이제 벌 네. 벌통으로 하고 벌통을 있거든요. 몇 개 이상? 그건 이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3조에 따라 시에 양봉 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라고만 되어 있지 면적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면적 기준 아까 말씀드린 봉군인데 이제 봉군이 일정이 이제 아까 안 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등록된 양봉 농가는 다 기준 이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벌통을 이제 쉬운 말로 벌통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할 때 자가 토지냐, 자가 임야냐, 아니면 임대 임야냐, 뭐 그런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벌통만 숫자만 맞추면 그냥 농가로 보는 거예요? 양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벌통만 있으면 뭐 됩니다. 임대 계약서 이런 거 필요 없고 뭐그 임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면 그냥 농가로 본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저기 유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저기 그 금방 그 제가 확인했는데요. 네. 그 벌통 그 서양종은 30군이고요. 그 토종은 10군 이상이랍니다. 예. 서양종 서양종 30종, 30통. 30통, 예, 예. 30통이고 토종은 10통 이상이랍니다. 10통, 예, 예. 토종 10통 이상은 양봉 농가로 본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뭐 환산이 되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금액, 보조금, 양봉 농가에 대해서. 전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보조 예산이요? 양봉 농가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저기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보면 우리 뭐 거주하고 뭐 시에 이런 부분은 용어에서는 참 잘 친서를 하는 거라고 비춰집니다. 근데 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율에 대해서 우리 공익 발전을 위한 사업이 이 농업에 관련이 없어서 농업도 공익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삭제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3번 항목하고 약간 좀 비슷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번 농정시책 사업이 이제 100분의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70에서 100으로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농정시책 사업에서 예. 이 사업에서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때 이 부분에서도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을 옛날부터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포괄적으로 공익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100분의 70에 대한 부분이 다 농경 시책 사업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걸 검토해 보면 이제 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인정을 해야 되고. 어디 지원 항목이 어떻게 돼요? 실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토, 농약 등 소목성 영농자재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소목성 영농자재라는 품목에 몇 종류가 되는 거지? 그 품목은 여기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영농에 농업에 꼭 소요되는 필요한 사람들한 예, 뭐 종자부터 품목이- 시작해서 농약, 비료, 뭐 저기 퇴비 예,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 필요한 이제 각종 자재 예, 그런 부분들도 소모성 자재가 되겠습니다. 지원율로 따지 말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원을 최대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받을 수가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보조금을 받아요? 실은 그건 아직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품목마다 다르고 예. 최대치 얼마 정도 받는 농가가 있는지 최소 얼마가 받는 농가가 있는지 그거야 뭐 농업에 대한 양에 따라 뭐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좀 보조금 지원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확대 저는 오히려 축소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사업이나 공익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농정시책 사업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그거를 100%로 유효를 정했다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부담률이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그 기술 보호과에서 네.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100% 100% 됐던 거. 예, 지원했던 거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제 그 농자재 지원 사업 네. 같은 경우는 50% 예, 보조고요. 그럼 그걸 전체 다 그다음에 이제 100%로? 아니야. 예, 그건 아니고? 그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예, 국가 시책에 의해서 예, 이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번 같은 경우는 가루쌀 뭐 재배단지처럼 이제 벼 재배 면적 축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50% 보조율 가지고는 농가들이 이제 잘 이제 시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조율을 높게 책정을 해서 농가들이 시책에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농정 시책 사업에 관련된 거는 그냥 전액 다 보조를 해준다.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공익성의 이제 여부에 따라서 70%에서 100%까지 예. 그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 그건 삭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은. 아니 이게 그 뒷부분에 70에서 100%로 조정을 해놓은 게 그 전까지는 이제 100분의 90에서 90%였는데 이제 그 부분을 70에서 100으로 해서 조금 더 그 보조 비율을 높이면서 앞부분에서 공익 사업에 있던 부분 70%를 뒤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라면 법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네. 보충 이게 발언 해주시죠. 지금 이 조례가 기존에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10년 동안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상위 법령이나 우리 그 실제 운영 과정에서 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그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좀 신설할 부분은 신설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평택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촉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못난이 농산물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야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께서는 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조례는 김승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성이 떨어져 정상 가격을 못 받거나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슈퍼닝 농산물의 이제 가공 촉진, 또 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등 우리시 그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향후 슈퍼닝 이외의 농산물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복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평택시 농업 발전과 농민에 대한 기대가 큰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면은 일단 예산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 일손이 많이 부족한 우리 평택시의 농업 실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외국인이 없으면은 농업에 종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특수 재배라든지 뭐 이런 하우스 재배 시설, 뭐 대농가들, 뭐 중농가, 소농가 이렇게 구분되고 그랬는데 사실 그 큰 그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 좋은 물품만 거기다가 진열을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김성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대표 발의하신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거는 사실 좀 상품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못난이 제품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판로를 개척을 해서 수입으로다가 돈으로 환산을 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평택시에서 얼마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하겠나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평택시에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해서 영구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갈 거냐, 판로에 대해서. 우리 혹시 소장님 뭐 구상하신 생각 있으면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칭하는 이제 부분들은 이제 규격 외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도매 시장에 가게 되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금까지는 이제 직거래 형태로 이제 일부 하거나 아니면 기부, 그다음에 뭐 일부 뭐 개인 가공 형태로 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슈퍼닝 이제 특히 토마토라든지 그런 이제 과채류 같은 경우는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닝 이제 상품을 못 달고 나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좀 이제 소비자에게 좀 적정 가격을 갖고 팔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기준이 슈퍼닝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등의 품목을 슈퍼닝을 인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먹는 데라든지 기타 이제 영양에는 문제가 없는 농산물들을 이제 가공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재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일찍 좀 떨어지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가하고 이제 가공 회사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뒤에 있는 것처럼 시장의 책무에서 이제 유통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연초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공센터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올해 조례가 수립되면 내년도 기본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려면은 평택시에서 계획서를 세워야 돼요.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냥 이 조례안이 발의가 시작됐는데 농민들이 판로를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정확히 세워주셔야 되고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백화소원이라든지 사과소원이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뭐 이런 과일 열매들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즙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즙으로다가 판매를 많이 하셨고 아니면은 이제 뭐 포도주를 담근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공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야채류는 그런 게 힘들잖아요, 사실. 엽채류나 야채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급식을 통한 공공시설에 대한 단체급식을 통한 이런 부분에다가 영양사분들이나 지금 그 학교급식에는 이게 납품하기 어려운 거예요. 초, 중, 고 우리가 이제 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그 단체급식에는 못난이 농산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그 거부를 하실 거고 우리 그 성인들이 운영되는 그 집단급식소, 단체급식, 뭐 회사라든지 우리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단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도 이제 판로 개척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직거래장터나 우리 평택시의 각종 그 행사장, 문화예술적인 행사장에 우선적으로 부스 설치를 해서 판매 시설을 자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홍보를. 단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품이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키로당 뭐 오일을 따지자고 하면은 키로당 뭐 5,000원이면은 못난이 상품은 뭐 50% 세일 단가로 해서 뭐 2,500원이나 3,000원이나 이런 금액으로 다 판매를 한다든지 뭔가 시민들이 못난이 상품에 대해서 품질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 생김새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는 뭐 성분적으로나 그런 거는 뭐 떨어지는 게 없는데 생김새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아서 못난이 상품으로다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혜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